자, 무표정하고 반응 없는 아이, 이것도 참 속상하죠. 만 2세 여아인데요. 놀지 않고, 그 다음에 남들하고 어울리지도 않고 반응도 안 하는 애에서, 아니 이거는 왜 그러지? 그 히스토리가 좀 있어요. 보니까 이제 뭐 할머니가 상담을 의뢰한 건데, 왜 할머니 손에 있었냐면 아들의 애죠. 그런데 이제 불란서에서 유학을 하다가 이제 이제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는데 어쩌지 해서 이제 이혼을 하게 돼서 엄마는 멀리 딴 데로 가서 애하고 상호작용을 전혀 안 하고, 이제 아빠가 이제 이혼을 하고 애를 키우니까, 뭐 외국에는 이제 이렇게 혼자서 아빠들도 애들 잘 키워요. 근데 불란서 같은 경우는 크래쉬라는 어린이집이 있어서 이제 거길 얘를 보낸 거죠. 보냈는데 거기서도 너무너무 적응이 어렵고 너무 힘드니까. 근데 특별히 이상행동 하는 건 아닌데 순한 기질이라 그냥 혼자서 그냥 잘 지내는 거지. 잘 지낸다면 혼자 있는 거가 익숙한 아이가 된 거지. 근데 이제 반응도 없고 뭐도 안 하니까 주변에서 너무 이제 케어하는 사람 입장에서 힘드니까 이제 어쩌고저쩌고 해서 어찌어찌 해서 서울로 온 거죠. 서울로 와서 할머니네 집에 있는데 할머니가 못 키우니까 이제 어린이집을 또 이제 보내는데, 이제 할머니가 볼 때 이 이제 손주의 생각은 뭐냐면, 뭐 좋은 것도 없고 싫은 것도 없고 말도 안 하고 표정도 안 하고 표현도 안 하고 울지도 않고 웃지도 않고 뭐 해달라는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할머니 입장에서는 거의 이렇게 생각 없이 사는 애 같은, 이렇게 감정 없는 애 같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담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너무 오랜 기간 좌절되고 좀 우울한 상태가 너무 오래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케이스는 좀 놀이치료가 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놀이치료하면 거기서 이렇게 장난감으로 놀이도 하면서 얘기가 돼야 돼요. 놀이가 진행이 되면. 그러면 애 마음속에 울분, 슬픔, 분노, 섭섭함, 애정결핍이 전부 놀이상으로 이렇게 튕겨 나오죠.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뭐랄까 해결된다, 이렇게 정화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얘는 이제 아마 외국에서 부모는 한국 부모인데 크래쉬 갔더니 불란서 말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고 소통도 안 되지만 뭐 학대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뭐 먹고 싶을 때 먹었고 쌀 때 쌌을 텐데 우리가 그걸로만 살 수는 없는 거니까 얘는 거기서부터 반응 안 하면서 혼자 지내는 거가 훈련이 된 것 같은, 그래서 순한 기질 아이 같아요. 이게 까다로운 애는 여기서도 힘들고 다 힘든데, 그래서 이제 이런 애는 놀이 치료가 개입이 되면 놀이를 통해서 그 아이의 정서가 조금씩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나오다 둘 나오다 열 나오면서 마음이 가벼워지면 애가 표정도 밝아지면서 옛날 애들 표정하고 나타나겠지. 근데 지금으로서는 이게 놀이 치료도 안 하고 그냥 순하니까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지고, 또 하나는 이제 해외 아빠가 공부를 계속 하고 있지만 요새는 SNS도 잘 됐으니 자주 통화하고, 그래도 아빠가 무슨 얘기하면 대답은 한다니까 아빠하고 이렇게 SNS를 하면서 전화하면서 그 애착의 끈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지금 만 2세니까 이제 그동안에 너무 잘못된 경험이라면 놀이치료를 통해서 많이 좋아지면 대략 6세까지는 적극적인 개입을 하셔야 돼요. 놀이치료가 되면 놀이치료도 하고 미술치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애 마음의 응어리가 많이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일들을 해주시면 이제 6세까지 적극 개입하면 좀 많이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제 그걸 희망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요 케이스를 보면서 제가 기질에 대한 걸 좀 생각해 보게 됐는데, 이제 우리가 순한 기질, 느린 기질, 까다로운 기질 대충 이렇게 얘기하고 뭐 또 다른 이제 그 분류법도 있긴 한데, 순한 애들이 정신과 의사 책을 보니까 순한 애들이 가장 정신과 올 확률이 높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순한 애들은 그냥 이렇게 레고 몇 개 놔주고 그냥 이렇게 옆에 늘어놔주고 이렇게 텔레비만 켜주면 혼자 잘 지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는 애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애가 이럴 땐 저건 뭐지? 그리고 애가 저건 무엇을 말하는 거지? 애 욕구를 살피는 민감도가 훨씬 떨어져요. 순한 기질 애들은. 그래서 오히려 정신과 오는 애들이 순한 애들이 더 많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럼 반대로
까다로운 애들이 있어요. 누구도 안 보려고 그러고 뭐 좀 기분 나쁘면 이러면 또 그 소리 듣기 싫어서 뭐 해주고 막 이렇게 아주 까다로운 애 있어요. 그런 애는 오히려 정신과 올 확률이 없다는 거지. 참 재밌는 일인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순한 애들은 엄마들이 너무 그 아이의 욕구를 먼저 파악하려고 하는 민감도가 떨어지는 게 문제고, 그러니까 부모 역할을 게을리하게 되고 더 하게 되는데, 이제 까다로운 기질은 엄마가 그냥 힘들어서 옆에 있는데 너무 끌려다니지 않도록 하는 것도 또 까다로운 기질을 둔 엄마들이 해야 할 일이죠. 그러니까 막 까다로워서 식구가 많아도 걔한테 들러붙어서 꼼짝을 못한다. 그럼 너무 끌려다니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애마다 기질도 다 다른데 이 기질은 타고난 거라 성격은 조금 살면서 변화돼도 기질은 잘 안 변한다고 해요. 그래서 혹시 내가 순한 기질 애를 데리고 있다. 혹시 우리 애는 무척 까다롭다라고 한다면 혹시 순한 애를 내가 너무 방치하지 않나 이런 거 한번 좀 고민해 보시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까다로운 애는 내가 너무 얘한테 매몰돼서 너무 질질 끌려다니지 않느냐, 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케이스는 요새 이제 이렇게 원튼 원치 않든 이혼하거나 가정 해체 파괴가 있습니다. 그걸 무슨 통계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도 OECD 참가국 중에 탑 2위에 해당하는, 그래서 이제 이혼율도 굉장히 높게 있는 걸로 봐진다면, 사실은 둘이 싫어지는 건 싫어질 수도 있고 또 좋아질 수도 있지만, 싫어졌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1차적으로 애가 받는 피해가 많다. 저는 그 얘기를 해요. 왜냐면 둘이 싫으면 또 딴 데 좋은 사람 만날 수는 있다고 하지만, 애는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 불란서에서 엄마가 이제 서로 이렇게 만나고 안 하니까 계속 아빠 혼자 하니까 이게 육아가 엄청 힘들었을 거고, 또 크래시라는 거기 어린이집도 굉장히 잘 돼 있지만은 거기에 한국 사람이 없으니까 애가 갖는 그 고독함이나 적막함이 또 가중됐을 거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힘들다 말다 해서 아빠는 또 불란서에다 놔두고 애만 또 서울로 꼬리표 달고 할머니가 인천공항에서 데리고 가고, 이런 모든 일들이 사실 너무 어린애한테는 대단한 하나의 충격으로 다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러면 이제 근본적으로 보면, 아니 이혼을 하지 말았어야지 애를 낳고, 그거는 이미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 얘기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혼하고 가정 파괴 해체해서 1차 희생자는 저는 자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이렇게 6세 전에 애들이 이제 이런 상황에 노출됐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말하기 싫지만 안타까운 일이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개입을 해서, 그래서 아빠가 유일한 애착의 끈이면 아빠가 불란서에서 전화를 아침 저녁으로 애가 울어도 할머니가 또 전화해서 아빠랑 통화하게 하고, 이런 노력을 한 6세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사례는 참 가슴이 좀 아프고, 점점 이런 가정 파괴 해체 시대에 애가 받는 고통이나 이런 스트레스를 사실 이런 방송을 통해서 미리 좀 경험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좋은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랑은 불변이 아니고 가변성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그게 오래 가긴 참 어려운데, 이 가족 관계를 한번 만들면 이건 천륜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애를 가졌다, 애가 낳았다 그러면 굉장히 둘 간의 그 의사결정을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애가 받는 피해는 정말 우리 생각보다 엄청 많다, 이런 생각하고, 이 케이스는 좀 놀이치료를 집중적으로 받으면 좋겠고, 아빠하고의 끈을 좀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강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